어지러움을 견디며 계속 활동하면 뇌졸중이 올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누워있는 것이 최고의 보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세를 넘기신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정확히 3일 동안만 이 방법을 따라보세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분은 71세 정옥순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평생 새벽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시며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신 분입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시던 분이라 주변 사람들도 모두 법 없이도 잘 사는 분이고 성실함의 모범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자신도 그 자신의 근면함을 메달처럼 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약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하루 일을 끝내고 국밥 한 그릇을 배부르게 드신 후에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며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 체력이 떨어진 탓이라 생각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육류를 더 많이 드시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도 구입해 섭취하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식사만 마치면 몸이 매우 무거워지고 주변이 빙빙 도는 듯한 느낌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스스로 게으름을 피우는 것 같아 자녀들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셨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아보아도 빈혈도 없고 혈압도 정상이라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르신이 느끼는 고통은 분명히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어르신을 만나 뵙게 되었을 때 저는 바로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르신의 몸이 뇌를 보호하려고 보내는 최후의 경고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 체중의 겨우 2%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기관이 우리 몸 전체 산소와 에너지의 20%를 독차지해서 사용합니다. 고급 연료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특별한 장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단 1분만 줄어들어도 뇌세포는 큰 위험에 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사를 하는 순간 몸속에서는 혈액의 대규모 이동이 발생합니다. 음식을 소화하려고 위장으로 막대한 양의 혈액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몸은 매우 정밀하게 혈액을 배분해야 합니다. 위장에 혈액을 공급하면서도 뇌로 향하는 혈류는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 조절 기능이 점차 약해집니다. 위장으로 혈액이 몰릴 때 뇌로 가는 혈액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정옥순 어르신은 뇌가 영양 부족 상태인데도 강제로 움직이며 일을 계속하셨고 그 결과 뇌 혈류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지러움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점점 쇠약해지고 있다는 중대한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옥순 어르신처럼 원인 불명의 어지러움과 식후 피로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위한 뇌건강 회복 가이드입니다. 왜 식사 직후에 누워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간단한 습관이 어떻게 뇌를 10년 더 젊게 유지하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와 실제 적용 방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를 위한 가장 세련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들의 뇌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뇌라는 글자 하나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필요하신 분들에게 전달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식사가 끝난 직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설거지도 아니고 근처 산책도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20분 동안 편안히 몸을 눕히는 것입니다. 네, 정확합니다. 식사 후 바로 누워있는 것이 뇌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하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의학적 근거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몸은 중력이라는 강한 힘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심장을 고층 아파트 지하에 있는 물 펌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뇌는 그 건물의 최상층인 10층 펜트하우스라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지하 펌프가 10층까지 물을 올리려면 상당한 압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심장도 똑같습니다. 중력을 이기며 혈액을 머리까지 보내는 것은 심장에게 매우 힘든 작업입니다. 여기서 더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바로 식사 후 상황입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몸은 긴급 모드로 전환됩니다. 위와 장이 음식을 분해하고 영양을 흡수하려고 대량의 혈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몸의 혈액 조절 시스템은 판단을 내립니다. 소화가 우선이니 다른 부위로 가는 혈액을 줄여 위장으로 집중시키자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혈액을 빼앗기는 곳이 바로 뇌입니다. 이미 중력 때문에 혈액 공급이 어려운데 위장이 혈액을 모두 끌어당기니 뇌에는 혈액 공급이 부족한 가뭄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식후 저혈압이나 식후 뇌 혈류 감소의 본질입니다.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이 급격히 줄어들어 머리가 멍해지고 졸음이 쏟아지며 심한 경우 정옥순 어르신처럼 세상이 도는 듯한 어지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몸을 수평으로 눕히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지하 펌프가 최상층까지 물을 올릴 필요가 사라집니다. 심장과 뇌가 동일한 높이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펌프는 옆으로 물을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적은 노력으로도 뇌에 혈액이 풍부하게 공급됩니다. 뇌세포가 신선한 산소를 받아 다시 활력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정옥순 어르신도 제 설명을 듣고 크게 놀라셨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식사 후 바로 누우면 게으르다는 비난을 받을까 봐 어지러움을 참으며 억지로 시장을 돌아다니셨습니다. 그 성실함이 오히려 뇌를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르신은 제 조언대로 식사 후 정확히 20분 동안 비스듬히 누워 계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오랫동안 괴롭히던 식후 어지러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물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바로 위산 역류 증상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완전히 평평하게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 가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쿠션이나 베개를 등에 대고 상체를 약 15도에서 20도 정도만 살짝 올리세요. 이 정도 기울기만 유지해도 위산 역류를 방지하면서 뇌로 가는 혈액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식후 20분 누워있기는 게으름의 표시가 아니라 뇌를 보호하는 가장 소중한 휴식입니다. 뇌가 충분한 영양을 받아야 치매를 예방하고 인지 기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가족들이 뭐라 하더라도 당당하게 누워 계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들에게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주변의 소중한 친구나 부모님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식사 후 기운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뇌 건강을 지켜주는 기적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인 식후 누워있기가 급한 증상을 해소하는 응급조치였다면 이제 소개할 두 가지는 몸의 균형을 바로잡고 뇌로 가는 혈액 통로를 넓혀주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자세와 평소 앉는 습관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두 번째 방법은 만세 수면 자세입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해 보세요. 잠을 잘 때 양팔을 가슴 위쪽으로 살짝 올리고 주무시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인체 과학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심장에서 나가는 만큼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심장이 신선한 혈액을 다시 뇌로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슴 주변 근육이 딱딱해지고 흉곽이 좁아집니다. 팔을 아래로 내린 채 자면 가슴이 더 위축되고 그 안에 지나가는 큰 정맥이 압박을 받습니다.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는 길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이때 팔을 가슴 위로 살짝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위축됐던 가슴이 펴집니다. 갈비뼈 사이 공간이 넓어지면서 폐가 깊게 숨을 쉬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대정맥 통로가 넓게 열립니다. 정맥 혈액이 심장으로 원활히 유입되니 심장은 충분한 혈액을 뇌로 보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팔을 머리 위로 너무 높이 뻗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깨 관절이 아프고 팔이 저릴 수 있습니다.
팔꿈치를 자연스럽게 구부려 손이 어깨나 가슴 근처에 가볍게 놓이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정옥순 어르신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팔이 자꾸 내려왔다고 하셨지만 정확히 4일째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놀랍게도 일어났을 때 머리가 안개가 거친 듯이 개운해요. 여러분도 정확히 3일만 실천해 보시면 그 차이를 온몸으로 느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완전히 밀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어떻게 앉으시나요? 소파 끝에 엉덩이를 걸치거나 허리를 구부리고 앉는 경우가 많지 않으신가요? 그런 자세가 바로 자율신경을 해치고 뇌에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엉덩이를 깊이 넣지 않으면 골반이 뒤로 기울어집니다. 골반이 기울면 허리가 굽고 그 보상으로 목이 앞으로 돌출됩니다. 바로 거북목 자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목은 단순히 머리를 받치는 부분이 아닙니다. 뇌에서 몸 전체로 신경 신호가 전달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특히 혈관과 심박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이 목뼈 사이를 지나갑니다. 목이 앞으로 나가고 목뼈가 곧게 펴지면 이 통로에 큰 장애물이 놓이는 것과 같습니다. 신경이 압박되고 왜곡되면서 신호 전달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 몸은 상황에 따라 혈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합니다. 식사로 혈액이 위장으로 몰릴 때 자율신경이 혈관을 수축해 혈압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 기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정옥순 어르신이 겪은 식후 어지러움의 진짜 원인은 바로 이 손상된 자율신경이었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생선 손질로 고개를 숙이고 일하시고 휴식 때도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스마트폰을 보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 습관이 목을 망가뜨리고 자율신경을 약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어르신, 이제부터 의자에 앉으실 때는 반드시 엉덩이를 깊숙이 넣으세요. 허리를 등받이에 밀착시켜야 골반이 바로 서고 골반이 바로 서야 목이 정상 위치를 찾습니다. 목이 바로 서야 뇌로 가는 통로가 열리고 자율신경이 회복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어르신은 그날부터 의식적으로 엉덩이를 밀어넣고 앉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곧게 펴져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곧 적응하시고 놀랍게도 만성 두통까지 함께 사라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한 만세수면 자세와 엉덩이 깊이 넣기 앉는 법은 비용 하나 들지 않고 뇌를 살리는 최고의 처방입니다. 자율신경이 활성화되면 식후 혈압 조절은 물론 불면증과 만성 피로도 함께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건강 관련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동기가 됩니다. 자, 이제 정옥순 어르신이 실제로 단 3일 만에 어떻게 활력을 회복하셨는지 그 놀라운 하루 루틴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메모지를 준비하시거나 머릿속에 잘 새겨두세요. 이 루틴은 단순한 시간 채우기가 아니라 손상된 자율신경을 복구하고 뇌에 생명력을 공급하는 정교한 계획입니다. 정옥순 어르신의 아침은 이제 침대에서 급히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누운 상태에서 양팔을 가슴 위로 올리고 기지개를 켜는 만세 동작을 5번 반복합니다. 밤새 굳어있던 가슴 근육을 풀고 심장으로 혈액이 잘 돌아가도록 준비하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1분만 투자해도 머리가 상쾌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천천히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아침 식사는 평소보다 양을 한 숟가락 정도 줄이셨습니다. 과식을 피하는 것이 뇌 건강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끝내면 바로 무거운 고무장갑을 끼지 않으십니다. 대신 거실 소파로 이동해 등 뒤에 쿠션 2-3개를 받치고 상체를 20도 정도 기울인 상태로 누워 계십니다. 정옥순 어르신은 위장이 약하시어 위산역류를 막기 위해 이 각도를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20분 동안 눈을 감고 뇌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을 느끼며 편안히 쉬셨습니다. 20분이 지나면 과거처럼 머리가 도는 증상 없이 가볍게 설거지를 끝내고 시장으로 향하셨습니다. 시장에서 일하실 때도 어르신은 작은 변화를 실천하셨습니다.
생선 손질 중 의자에 앉을 때마다 엉덩이를 등받이 끝까지 깊이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자연히 허리가 펴지고 숙여졌던 목이 바로 섰습니다. 목이 바로 서니 자율신경이 활발해지기 시작해 오후에 찾아오던 극심한 피로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동일하게 20분 휴식을 취하시고 취침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셨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1시간이 뇌 혈류를 3시간 동안 방해한다는 제 설명을 기억하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만세 자세로 손을 가슴에 편안히 놓고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3일을 보내신 어르신은 제가 다시 뵈었을 때 안색이 젊은 시절처럼 맑고 밝아져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식사 후 휴식을 강조한 것은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는 먼 여행을 위해 차에 연료를 채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20분 동안 뇌에 신선한 혈액과 산소를 충분히 공급했다면 이제 그 힘을 사용해 활동해야 합니다. 뇌 혈류가 회복되어 머리가 맑아진 그 순간이 바로 뇌가 가장 활발히 작동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때 가만히 있지 말고 근처를 가볍게 산책하거나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던 외국어 공부, 혹은 바둑이나 퀴즈 같은 뇌 자극 활동을 시작하세요. 뇌는 사용할수록 젊어집니다. 20분 휴식으로 충전한 에너지를 남은 시간에 아낌없이 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뇌세포 간 연결이 강화되고 치매가 생길 여지가 사라집니다. 자, 이제 실천하시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3가지 질문을 미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 식사 후 바로 누우면 살이 찌거나 소화가 안 되지 않을까요? 라는 걱정입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며 억지로 움직이면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려 합니다. 하지만 식후 20분 편안히 누워 위장에 혈액을 공급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소화가 더 잘 되고 에너지 활용도 효율적입니다. 단, 과식하지 않고 적당한 양으로 식사 후 누우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데도 누워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완전히 평평하게 누우는 것이 아니라 상체를 약간 올리시면 됩니다. 이 기울기는 위산 역류를 물리적으로 막아주면서도 심장과 뇌의 높이 차를 줄여 혈액 공급에 충분한 효과를 줍니다. 가슴이 답답하면 각도를 조금 더 조정해 가장 편안한 위치를 찾으세요. 세 번째는 베개 선택에 관한 질문입니다. 베개는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아야 합니다. 누웠을 때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베개는 목뼈를 곧게 만들어 자율신경을 압박하고 너무 낮은 베개는 뇌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목 뒤를 단단히 지지하면서 머리 부분이 살짝 내려가는 베개가 이상적입니다. 네 번째로 자주 하시는 질문은 기운이 없어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게 편한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입니다. 제 답은 단호히 단됩니다. 딥니다. 몸의 근육과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쇠퇴합니다. 식후 20분 휴식은 뇌 혈류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인 짧은 쉼일 뿐입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활동이 따라와야 합니다. 많이 걷고, 많이 웃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진정한 뇌 건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루틴은 특별한 비방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생활하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 상식을 3일간 꾸준히 실천하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1%도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1%가 되어 맑은 정신으로 남은 삶을 즐겁게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이 루틴을 시작하실 분들은 댓글에 시작 혹은 1이라고 적어주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결심을 굳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 댓글에서 서로 실천 경험을 공유하며 격려해주세요.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긴 설명을 마무리할 때입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히 식사 후 쉬라는 가벼운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평생 성실함으로 살아오신 우리 시대의 모든 정옥순 어르신들께 드리는 의사로서의 가장 간절한 부탁이자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지키느라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달려오신 그 세월을 제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몸, 특히 소중한 뇌가 쉬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식후 20분 전략적 휴식으로 뇌를 충전하세요. 둘째, 만세 수면과 올바른 자세로 뇌 통로를 정비하세요.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충전된 뇌로 활발히 움직이고 계속 배우세요. 제가 꿈꾸는 여러분의 모습은 누워만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식후 짧은 깊은 휴식 후 누구보다 밝은 정신으로 공원을 걷고 복지관에서 새롭게 배우며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하는 활기찬 모습입니다. 20분 휴식은 나머지 23시간 40분을 더 훌륭하게 살기 위한 기반일 뿐입니다. 더 이상 무리해서 일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휴식을 핑계로 활력을 잃지도 마세요. 충분히 쉬고 더 많이 활동하세요. 이 두 가지의 완벽한 균형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하루가 변화될 것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의 가벼운 느낌, 식사 후 소파에 20분 기대는 시간이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손주들의 귀여운 모습을 즐기고 맑은 머리로 친구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매일이 선물처럼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이 여러분 가슴에 행동의 씨앗으로 남기를 기원합니다. 건강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뇌를 위해 가장 현명한 결정을 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주치의로서 앞으로도 계속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통 없이 맑은 정신으로 행복한 100세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이상 여러분의 주치의 마야 에이브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